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은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예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정부에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오거나 또는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내년 집값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환경이 온다면 다시금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내년 집값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중저가 아파트 세 채 중에 한 채가 사라졌다 뉴스가 나왔고요. 자, 올 들어서 서울에서 중저가 6억 원 이하죠.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꼴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저의 방송을 계속 시청한 구독자라면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이 수도권 6억 원 이하의 이 아파트 시장을 한번 찾아봐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주택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사실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자,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왕이 이렇게 된 김에 내 집 마련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울 외곽 지역, 특히나 이 부동산 하락장에서 나타난다는 이 오래된 구축, 나홀로 아파트들조차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 호가도 많이 올라간 이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서울 외곽에서 이렇게 가격에 비인기 상품들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아파트 단지, 자,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지하철을 조금 타고, 자, 내가 업무 단지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지금 주택들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6억 원 이하 주택 시장은 많이 사라졌지만 반면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은 정말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많이 된, 자, 지난 3년 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래서 이제 지난해 말 서울 지역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이 자, 37%였지만 최근 47%까지 자,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매수 수요가 붙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6억 원을 넘어서고 매매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였던 아파트가 9억 원을 넘어서는 상승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입지가 좋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떻게 보면 서열화가 정해져 있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외곽에서 이렇게 가격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 자, 이 중심부에 있는 이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되진 않았어도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이 소유자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장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그 외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외곽에서 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간 곳이 바로 김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자가 덩달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거래량이 정말 늘어나면서 가격도 그에 맞춰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김포를 한강 건너 바로 파주와 일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펄펄 날고 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파죽지세로 달려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파주나 일산 같은 경우에는 김포가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같이 거래량 늘어나고 가격 상승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김포는 규제로 잡고 자, 파주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계속 겪어봤잖아요. 자, 여기 막으면 여기 뚫리고 여기 막으면 여기 뚫리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또다시 땜빵질식의 규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집값 잡겠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주가 지금 호갱론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많이 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꽤나 많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패닉 바잉 현상이 동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지역들 여러분들께서 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런 또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산 서구, 자, 덕이동 하이파크 시티, 일산 아이파크 1단지, 자, 이 아파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용 84제곱미터 지난 12일 4억 9천만 원의 역대 최고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자, 2012년도 11월 정고점 4억 5천660만 원을 무려 8년 만에 자, 넘어선 거죠.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가운 자, 일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단지에 우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살고 있습니다. 전용 146제곱미터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해당 아파트가 정고점이 2011년도 8억 4,101만 원에 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사실 84제곱미터는 돌파를 했지만 이 중대형 이 146제곱미터는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일 6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것은 2011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단지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살고 있는데,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디딤돌 대출 여러분들 6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 자, 받을 수 있는 대출인가요? 못 받는 대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본인의 집이 자, 5억 원 이하로 이제 착각해서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주택 시장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지금 시점에서 지금 5억 원 이하 주택에서 활용이 가능한 디딤돌 대출로 자, 지금 현재 실거래가 6억 4,500만 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 단지, 자, 살 수 있다라고 발언한 이 자체가 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 수장이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포, 파주 정말 거래량이 동시에 많이 일어나면서 가격을 상승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7월 1일부터 지금 2020년 11월 25일까지 지금 오늘입니다. 현재까지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이 경기권에서 경기권 아파트 단지를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한강 센트럴자의 1단지 경기 김포시 장기동이죠. 296건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가격이 안 올라갈래요?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2등이 일산, 두산, 이부더 제니스입니다. 자, 일산 서구 탄현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27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파주 힐스테이트 운정 190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바로 여기가 힐스테이트 운정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포하고 일산하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같이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상승을 했지만, 자, 한강 건너, 자, 김포는 규제로 요번에 묶였고요. 건너서 일단 파주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였잖아요. 비규제 길을 아직까지도 열어놨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서 지금 규제를 안 잡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정책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대구 지역, 자, 수성구는 원래 투기과열지구였지만 최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 상승 금액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대구 수성구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자, 대구의 중구라든가 달서구라든가 또는 서구라든가 이런 동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보게 되면 거래량 보이십니까?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그래서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요. 자, 지금 291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달서구에는 228건이 거래가 됐고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 아직 규제로 묶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 잡겠다고요? 자, 어려운 얘기죠. 자,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앵코타운
그 이스턴베이 같은 경우에도 울산 동구 화정동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데 124건이 거래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월드 메르디앙 월드시티 같은 경우에도 119건. 자, 그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창원과 더불어서 최근 한 2년 전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심했으니까 지금 뭐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에선 요번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아니, 지금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라든가 이 지역 한번 가보세요. 거래 얼마나 많이 되고 가격 호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자,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이제 정부에서 뭔가 규제가 들어가고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지역들, 예. 냅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천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천안에는 신불당동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 거래가 많이 된 천안, 자, 서북구 두정동에 두정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정역이 있고요. 요 플레이스 아파트가 해링턴, 예, 이 플레이스 아파트가 이쪽에 있는데 무려 522건이 7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거래된 자, 이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아파트 외에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충남의 서산시 같은 경우에도 299건이 거래되고 있고요. 서산시 예천동에 그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 같은 경우에도 276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런 지역들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 지역이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데 가격을 안 잡냐? 지금 규제가 안 들어가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거래량 이렇게 실린 거 보세요. 거래량이 실리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정말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 이 지역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 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해운대 지금 힐스테이트 위브 273건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 해운대 뿐만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데도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상구라든가 또는 기장군이라든가 또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살펴보게 되면, 자, 아파트 거래 건수가 206건, 195건, 180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인근 지역의 양산이라든가 또는 김해 같은 지역도 지금 뭐 신공항 때문에 또 땅값부터 해가지고 들썩이고 있는 지역. 자, 지금 그런 지역들 규제 지역으로 전혀 묶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역들 거래량 정말 많이 실리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는 주구장창 여러 번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지역들 다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멍. 아직 집값이 들어올라서 안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예.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자, 광주 지금 좀 조용했죠? 자,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 동구 계림동에 아이파크 SK가 지금 191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화정동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가 172건이 거래가 됐고요. 자, 광주 동구 계림동에 광주 그랜드 센트럴 151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런 지역들조차도 지금 살펴보게 되면 정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규제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광주광역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런데 이런 지역들 지금 규제로 안 묶었죠.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사실 지금 뭐 동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북구라든가 광주 지역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동네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 다 살펴보면 또 신축 아파트가 되어가는 이런 분양권이나 또는 입주권, 이런 것들도 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과연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참 궁금해집니다. 자, 최대 6억 매입. 지금 이 이야기는 최근 그 공공 전세 매입 임대주택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기사인데요. 자, 평균 6억 매입. 그래서 이제 말 바꾸기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렇게 주택을 마구잡이로 이제 또 매수를 하게 되면, 자, 빌라 값도 들쑤시는, 자, 국토부.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빌라 값
빌라나 다세대도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냐. 자, 그랬을 때 이제 서민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자, 이런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발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국의 아파트 가격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정부 전세 대책의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저도 이 내용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러니까 11월 19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의 매매 가격 7억에서 8억 원짜리 빌라, 자, 다세대 연립이죠. 공공 임대 그 주택으로 이제 활용될 전망인데요. 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빌라들이 대부분 자, 7억, 8억 가는 또는 6억 가는 빌라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런 가격대의 빌라들을 사들이면 자, 빌라 시세가 전반적으로 뛸 것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매입하면 빌라들 자극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들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을 이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그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 후보지 많이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시행하겠다라고 동네에서 막 들썩이는 지역들 많습니다. 그 지역들 가보면 다 다세대 빌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투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서민주택들도 가격이 올라요. 근데 그 지역들 전부 다 또 개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서민주택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런 다세대 연립을 이런 고가에 또 매입하거나 또는 뭐 이런 6억, 7억에 또 매입하는 빌라나 다세대도 있겠지만 또 일부 이렇게 다세대 빌라가 이렇게 매입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서민 주택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일단 그 시장에 뭐 상가를 개조해서 뭐 또는 오피스텔 또는 호텔을 개조해서 공급을 하겠다. 자, 그런데 원하는 아파트군이 아닙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전세를 얻고 싶은데 이런 빌라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그 매입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바이고요. 너무 급조해서 사실 만들어낸 대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비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상황을 너무나도 모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살이를 강요하고 자, 있는 정부 여당 고위 인사들이 정작 본인들이 스스로 아파트에 살고 지금 뭐 빌라나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분에 쌓여서 반발을 하고 있는 자,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한국은행 그 주택가격 전망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CSI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이래 2013년도 1월 94 이후 최고치를 지금 나타내고 기록을 했습니다. 130. 그래서 내년 집값 상승에 대한 자, 기대감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지금 현재 서민주택인 다세대 연립주택도 매입공공 전세주택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자, 무분별하게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격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도 올라갔는데요. 일단 서민층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주택군들도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내년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런 주택들조차도 가격이 상승하면 그 위에 있는 주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참, 예, 걱정스럽습니다. 대부분이 원하는 아파트가 전세가 아니라 지금 그 아파트 전세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다세대 호텔 개조, 상가 개조, 오피스텔 또는 그런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지금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과연 자, 이 전세 수요자가 그러한 주택이 흡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이건 지켜보자고요. 근데 실효성에 분명한 건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서울 수도권
전세 대란이 지금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내년까지 만약에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근데 지금 이런 매입 공공 전세주택 왜 하죠?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근데 이게 시장에서 흡수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국민의 혈세도 낭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집값은 강보합세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물론 세제 개편으로 일시적으로 출렁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뭐 세제 개편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이제 앞으로 끌어올리는 세금 강화로 집값 안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다주택자, 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분명히 예상은 됩니다. 자, 하지만 과세 기준일 내년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집값의 안정이 성패가 결정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에 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무난하게 지나갔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다주택자가 또 버티기로 간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이 되면 자, 주택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담되면.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주택자가 열세를 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항목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증가한 세금만큼 자, 이 부분이 그 집주인이 과연 부담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임대료는 분명히 자, 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임대차 입법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살펴봤다시피 자, 지금 2년치 그 보증금,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5%밖에 안 되잖아요. 5% 이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거래할 수 있는 전세 물건도 줄어들었고, 그로 인한 이 전세 보증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란 일어난 거 예,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임대료 과연 임대인이 예, 책임질까요? 자, 이거는 분명히 전가될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전세값 지금 전세 시장 계속 불안하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전세값 상승의 부담을 느낀 세입자가 전세 매물 부족,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매매 수요로 자, 늘어날 것으로 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주 뭐 뚫리긴 했지만 조만간에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래도 이 수도권에서 도로망이나 철도망 일자리가 뚫리는 지역들, 자, 그리고 또 이제 직주 근접성이 좋은 이런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사람들이 좀 그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략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단지들이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 지금 저금리 기조 지속될 경우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자, 부동산으로 몰리는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고요. 이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 예, 그게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또 다른 분산책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이 신속 원활하게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이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 지연이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단기간 안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가중이 돼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이 부동산 시장 환경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과 몇 가지 상황을 들어서 내년 주택가격 자,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내년에 다주택자가 분명히 키를 쥐고 있고요. 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이 전세 대란이 내년까지 또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일단 내년은 강보합세, 그래서 쉽게 많이
급락하거나 떨어지기보다는 유지 또는 약간의 상승을 하는 이 수도권 주택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